아가, 지금 네가 왜 여기 있어? 화려한 결혼식장의 비상계단에서 김정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자신의 며느리 이서진과 오늘 결혼하는 친구의 아들 서도윤이 단둘이 있는 모습. 아가, 지금 네가 왜 여기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던진 질문에 며느리의 눈에는 공포가, 서도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어립니다. 김정희의 머릿속에 불륜이라는 단어가 스쳐갑니다. 하지만 진실은 과연 그녀가 본 그대로일까요? 평생을 바르게 살아온 김정희는 자신이 믿었던 며느리의 배신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러나 인생은 보이는 것보다 복잡하고 진실은 종종 여러 겹이 가면 뒤에 숨어 있습니다. 누가 진짜 피해자이고 누가 진짜 가해자인지, 그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날 때 모든 것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따스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토요일 오전, 김정희는 화장대 앞에 앉아 고급스러운 한복 저고리의 깃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64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곱게 빗어올린 머리와 단정한 화장은 은퇴한 교사의 품위를 그대로 보여주었죠. 오늘은 30년 지기 친구 윤명자의 아들 서도윤의 결혼식이 있는 날입니다. 김정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며느리 이서진의 목소리에 김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32살의 이서진은 단정한 원피스 차림으로 문가에 서 있었어요. 교육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똑똑한 며느리가 김정희는 항상 자랑스러웠습니다. 응, 다 됐어. 서진이도 참 예쁘게 차렸네. 감사합니다. 장우석 씨는 차 준비하고 있어요. 곧 출발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이서진의 말투에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김정희는 결혼식 참석에 대한 평범한 부담감이라 생각했죠. 세 사람은 차에 올라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들 장우석은 운전에 집중하고 이서진은 유난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장식과 함께 많은 하객들이 보였습니다. 김정희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동안 이서진은 약간 떨어진 곳에서 불안한 듯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서진 씨, 괜찮아요? 좀 안색이 안 좋네요. 장우석이 아내의 손을 잡자 이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김정희는 그 모습을 흘끗 보며 의아했지만 곧 윤명자가 다가와 반갑게 포옹하며 생각을 접었습니다. 정희야, 왔구나. 우리 도윤이 결혼한다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 너희 며느리도 참 예쁘게 차렸네. 윤명자의 시선이 이서진에게 향했고 이서진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그때 신랑 서도윤이 하객들에게 인사하러 다가왔습니다. 서도윤은 35살의 성공한 변호사로 오늘 주인공답게 빛나고 있었죠. 어머니 친구분이시죠? 오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도윤이 김정희에게 인사하고 장우석과 악수를 나눈 후 이서진을 바라봤을 때 김정희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서도윤의 눈빛이 이서진을 향할 때 순간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서진 씨. 이서진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형식적인 인사만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이 김정희의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오래된 인연처럼 또는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는 동안 김정희는 문득 이서진과 서도윤이 서로를 아는 사이였나 하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아들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식이 시작되어 그냥 자리에 앉았지만 김정희의 머릿속에는 이상한 느낌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신부 정미영은 우아한 드레스 차림으로 입장했고 서도윤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김정희의 시선은 자꾸만 옆자리에 앉은 이서진에게 향했습니다. 이서진은 식이 진행되는 내내 불편한 듯 자세를 고치고 간간히 식장 출구 쪽을 흘끗거렸어요. 서진아, 괜찮니?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김정희가 작게 속삭이자 이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그냥 조금 더워서요.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리셉션홀로 이동하는 동안 김정희는 이서진이 화장실을 찾는다며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을 보았어요. 아들 장우석은 대학 동기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바빴습니다. 김정희는 친구 윤명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서도윤이 리셉션홀 구석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향한 방향은 화장실이 아닌 비상계단 쪽이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김정희는 윤명자에게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서도윤이 사라진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단 입구에 도착했을 때 김정희는 그곳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오늘은 당신 결혼식이잖아요. 이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정희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난 널 잊을 수 없어. 미영이랑 결혼하는 것도 널 잊기 위해서였는데 이렇게 다시 보니까. 서도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김정희는 문틈으로 조심스레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서도윤이 이서진의 손목을 붙잡고 있었고 이서진은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놓으세요.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요. 당신이 그렇게 만든 거고요. 서진아,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라니요? 당신이 날 스토킹하고 협박했던 거 다 잊었다고 생각해요. 이서진의 목소리가 떨렸고 서도윤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김정희는 충격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그때 서도윤이 갑자기 이서진을 벽으로 밀치며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서진이 저항하자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김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문을 박차고 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아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가? 두 사람은 놀라 굳어버렸어요. 이서진의 눈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어렸고 서도윤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태연한 척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어머니, 이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도윤은 목을 가다듬더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 김 선생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옛 지인 사이라. 지인이라고? 그렇게 지인을 대하나? 결혼식 날 이게 무슨 짓이야? 김정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서진이 다가와 김정희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김정희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어요. 어머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됐어. 다 봤어. 내가 어떻게. 김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도윤은 빠르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김 선생님, 정말 오해입니다. 당신은 조용히 해. 김정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서도윤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이서진은 울먹이며 해명하려 했지만 김정희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건 그만. 내가 널 어떻게 믿었는데, 우리 아들이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김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부 정미영이었습니다. 도윤 씨, 어디 계세요? 사진 촬영해야 하는데. 서도윤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어요. 그는 빠르게 자세를 바로하고 비상계단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김정희가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친구에게 말할 거야. 내 진짜 모습을. 서도윤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해하셨어요, 김 선생님. 서진 씨가 저를 찾아와서. 거짓말 마. 이서진이 소리쳤어요. 당신이 나를 여기로 끌고 온 거잖아요. 서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재빨리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김정희와 이서진만이 남겨진 계단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이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믿어주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뭘 설명해? 내 눈으로 다 봤어. 내가 어떻게 우리 우석이한테. 김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계단을 내려갔고 이서진은 그 뒤를 따랐어요. 리셉션 홀로 돌아오자 분위기는 여전히 축제 같았습니다. 아들 장우석은 김정희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아버지 친구분들이 인사드리려고. 김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왔어. 서진이는 좀 몸이 안 좋은가 봐. 장우석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지만 이서진은 눈길을 피했어요. 이후 리셉션은 겉으로는 아무 일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정희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친구 윤명자와 마주칠 때마다 억지 웃음을 지어야 했고 축하 인사를 건네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3인의 침묵은 무거웠어요. 장우석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김정희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날 밤 김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이서진과 서도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장우석이 출근한 후 김정희는 조용히 이서진의 일상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어디에 가는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3일 후 윤명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야, 요즘 왜 연락이 없어? 결혼식 때도 좀 이상해 보이던데. 김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요즘 좀 바빠서. 근데 명자야, 솔직히 말할게. 그동안 너랑 우린 잘못 엮인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이유는 말하고 싶지 않아. 당분간 연락하지 마. 김정희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이서진이 외출한 틈을 타 그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서진의 노트북과 다이어리를 찾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김정희의 손이 이서진의 노트북을 열자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의 물건을 훔쳐보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을 거라 예상했는데 의외로 노트북은 잠금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이상하네. 며느리가 이렇게 부주의할 리가 없는데. 김정희는 노트북의 파일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주로 회사 관련 문서들이 보였습니다. 이서진의 교육 스타트업 자료, 투자 제안서, 강의 계획안 등이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서도윤과의 관계를 의심할 만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개인 폴더에 눈이 갔어요. 폴더를 열자 여러 하위 폴더가 나왔고 그중 증거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습니다. 김정희는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 폴더를 클릭했어요. 폴더 안에는 여러 영상 파일과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재생하자 김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영상 속에는 카페에서 만난 이서진과 정미영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날짜는 결혼식 2달 전이었어요. 서진 씨, 솔직히 말할게요. 도윤 씨를 포기해주세요. 영상 속 정미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서진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미 결혼했고 도윤 씨와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거짓말 마세요. 도윤 씨가 아직도 당신을 잊지 못하는 거 알아요. 그 사람의 핸드폰에 당신 사진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이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제가 모르는 일이에요.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도윤 씨와 저는 끝났어요. 그럼 왜 결혼식에 오겠다고 했어요? 안 와도 되는데. 그건 제 남편의 어머니와 친구 사이라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정미영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결혼식에서 뭔가 일이 생기면 당신 남편에게 모든 걸 말할 거예요. 당신과 도윤 씨의 과거도. 이서진은 눈물을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협박하지 마세요. 저는 정당하게 살아왔고 남편을 사랑해요.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김정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학교 졸업식 날짜가 찍혀 있었고 10년도 더 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졸업가운을 입은 젊은 이서진이 있었고 그녀 뒤를 따라다니는 서도윤의 모습이 보였어요. 서진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그만해요, 도윤 씨. 우리는 끝났어요. 제발 저를 따라다니지 마세요. 이서진이 빠르게 걸어가자 서도윤은 그녀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자 이서진은 창피함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놓으세요.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김정희는 더 이상 볼 수 없어 영상을 멈췄어요. 충격과 혼란, 그리고 깊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다른 문서들을 살펴보니 서도윤이 이서진에게 보낸 수많은 메시지와 이메일, 심지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서진의 내용 증명 사본까지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서진은 피해자였고 서도윤은 그녀를 괴롭히는 스토커였어요. 결혼식에서도 서도윤이 이서진을 끌고 간 것이지 이서진이 그를 찾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미영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도 이서진을 협박했던 것이었어요. 김정희는 노트북을 닫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며느리를 의심하고 그녀의 해명도 듣지 않았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서진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김정희는 재빨리 노트북을 원래 자리에 두고 방을 나왔습니다. 이서진과 눈이 마주쳤지만 둘 다 말을 걸지 못했어요. 불편한 침묵 속에서 김정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장우석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김정희는 아들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이서진이 준비한 저녁 식사 시간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이서진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김정희는 장우석에게 말을 건넸어요. 우석아, 엄마랑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정희는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 요즘 뭔가 안 좋은 일이라도. 우석아, 사실은 서진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장우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서진이요? 무슨 일이? 김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결혼식 날 있었던 일부터 오늘 본 영상까지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장우석의 표정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놀라움에서 분노로 그리고 안타까움으로 변해갔어요. 그래서 서진이는 피해자였던 거네요. 김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다. 서진이한테 너무 미안해. 장우석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 사실을 안다고 정미영 쪽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도윤이 결혼도 했고
그냥 이 일은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정희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석아. 엄마가 이제 알아버린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서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그 서도윤이란 사람이 아직도 서진이를 괴롭히고 있잖아. 하지만 어머니, 그쪽은 윤명자 이모님 아들이고 사회적으로도 유명한 변호사잖아요. 우리가 이 일을 폭로하면 서진이도 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김정희의 눈빛이 단호해졌어요. 그래도 우리가 서진이 편에 서야 해. 엄마는 결심했어. 주방에서 설거지 소리가 멈추고 이서진이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어요.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방해한 것 같네요. 김정희는 이서진을 바라보며 일어섰어요. 그리고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내 말을 듣지 않고 오해해서. 이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다 알아버렸어. 내 노트북에 있는 영상들, 정미영이 널 협박한 것도, 서도윤이 널 스토킹한 것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해서. 이서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정희는 그녀를 품에 안았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장우석도 다가와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왜 그동안 말해주지 않았어? 이서진은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창피했어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와 도윤 씨 어머니가 친구 사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냥 묻혀버렸으면 했어요. 김정희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내일 명자에게 가서 모든 걸 말할 거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취할 거야.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니야, 서진아.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범죄야. 스토킹은 엄연한 범죄라고. 다음 날 아침, 김정희는 윤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윤명자는 처음에 의아해했지만 김정희의 단호한 목소리에 결국 동의했어요. 명자야, 우리 오후에 카페에서 만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래, 알았어.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만나서 이야기하자. 내 아들 서도윤에 관한 일이야. 오후 2시, 김정희는 약속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윤명자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친구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에는 불안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희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전화로 너무 심각하게 말해서 걱정됐어. 김정희는 자리에 앉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이서진에게 양해를 구하고 영상 파일들을 복사해온 것이었어요. 명자야, 미안하지만 이것부터 봐줬으면 해. 윤명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정희가 첫 번째 영상을 재생하자 정미영이 이서진을 협박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윤명자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더 있어. 김정희는 다음 영상들을 차례로 보여주었어요. 서도윤이 이서진을 스토킹하는 장면들, 그리고 결혼식 당일 비상계단에서의 CCTV 영상까지. 윤명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야? 내 아들이 우리 며느리를 괴롭혀왔어.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윤명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내가 몰랐어. 정말로 몰랐어, 정희야.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제 알게 됐으니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 윤명자의 눈에 당혹감이 어렸어요. 무슨 조치를 말하는 거야? 너희 며느리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하고 서도윤은 치료를 받아야 해. 그리고 우리 며느리에게 사과해야지. 윤명자는 급격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잠깐, 정희야. 좀 생각해봐. 도윤이가 이제 막 결혼했어. 그리고 법률사무소도 크게 키우고 있고 이런 일이 알려지면 그 아이 인생이 망가질 수 있어. 김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윤명자를 바라보았어요. 명자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피해자는 우리 며느리라고. 서진이가 얼마나 고통받았을지 생각해봐. 그래, 그건 안타깝지.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잖아. 우리가 어른으로서 이 일을 조용히 해결하면 안 될까? 김정희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명자야, 내가 널 30년 넘게 알았지만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 정말 실망이다. 윤명자는 초조한 듯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정희야, 솔직히 말할게. 우리 가문이 이런 스캔들로 인해 피해를 볼 수는 없어. 도윤이 장인어른이 대기업 회장이야. 이런 일이 알려지면. 그래서 피해자의 고통은 무시하자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상할게. 얼마면 될까? 서진 씨에게 적절한 보상을. 김정희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일어섰어요.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난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정희야, 제발 생각해봐. 내가 이걸 폭로하면 우리 가족뿐 아니라 너희 며느리도 더 상처받을 수 있어.
김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회를 줄게. 서도윤이 우리 며느리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고 앞으로 절대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그리고 정미영도 사과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이 영상들을 언론에 공개할 거야. 윤명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정희야, 그건 협박이야. 협박이 아니라 정의야. 내 며느리 앞에 누구도 감히 고개 들지 마. 김정희는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윤명자가 계속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정희는 자신의 결정이 옳은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은 섰어요. 이서진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의무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정희는 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서진을 발견했어요. 이서진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윤명자 이모님은 뭐라고? 김정희는 이서진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서진아, 너무 걱정하지 마. 모든 걸 말했어. 모든 증거를 보여주고. 이서진의 눈이 커졌어요. 그랬군요. 그럼 윤명자 이모님은 어떤 반응이었어요? 처음엔 충격받았지. 아마 정말 몰랐던 것 같아. 하지만 김정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했습니다. 결국엔 아들을 보호하려고 했어. 돈으로 해결하자고 했지. 이서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서진아, 엄마가 분명히 말했어. 서도윤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앞으로 절대 접근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그리고 정미영도 사과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했어. 이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이 일이 공개되면 저도 더 상처받을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김정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서진아. 내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야. 피해자는 너고 잘못한 건 그들이야. 그들이 책임져야 해.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장우석이 퇴근해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거실의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고 물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김정희가 윤명자를 만난 이야기를 전해주자 장우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서진에게 다가가 그녀를 안아주었어요. 서진아, 미안해. 내가 더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이서진은 남편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그냥 이 일이 끝났으면 해요. 더 이상 고통받기 싫어요. 장우석은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다시는 너를 의심하지 않을게.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서진은 서도윤과의 과거 관계, 그가 어떻게 스토킹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김정희와 장우석은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서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구나. 김정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어머님께서는 모르셨으니까요. 그리고 저를 위해 이렇게 나서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날 아침, 윤명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날과 달리 공손했어요. 정희야, 생각해봤어. 내 말이 맞아. 우리가 잘못했어. 도윤이도 이제 모든 걸 인정했어. 서진 씨에게 사과하고 싶대. 김정희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안 돼. 중립적인 장소에서 만나자. 그날 오후 한법률 사무소의 회의실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서도윤과 정미영 그리고 윤명자가 먼저 와 있었고 김정희와 장우석, 이서진이 함께 도착했습니다. 이서진은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김정희와 장우석이 양쪽에서 그녀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서도윤은 이서진을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어려 있었어요. 서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스토킹으로 고통을 드려서, 그리고 결혼식에서도.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서도윤의 사과에 이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약간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정미영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서진 씨를 오해하고 협박했습니다. 사실은 도윤 씨의 휴대폰에서 서진 씨 사진을 발견하고 질투했던 거예요. 윤명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희야, 서진 씨, 우리 가족이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김정희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말로만 하는 약속은 신뢰할 수 없어. 서도윤 씨, 당신은 앞으로 우리 며느리에게 절대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약속도요. 서도윤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한 각서에 서도윤이 서명했어요. 김정희는 그제야 조금 긴장을 풀었습니다. 이서진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장우석이 그녀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가도 될까요? 이서진의 작은 목소리에 모두 고개를 들었어요. 김정희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가자. 모든 일은 여기서 끝이야. 세 사람이 회의실을 나가려 할 때 윤명자가 김정희의 팔을 잡았어요. 정희야, 우리 우정은 어떻게 되는 거지? 김정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윤명자야, 지금은 시간이 필요해. 내가 아들만 생각했던 모습에 많이 실망했어.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서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건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마침내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정희는 뒷좌석에서 이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서진아, 미안해. 엄마가 널 오해해서 정말 미안해. 이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두려웠던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일주일 후 김정희는 지역 여성인권 상담소를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스토킹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상담소 직원은 김정희의 후원에 감사를 표했어요. 이런 후원이 있어 많은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계속 후원할 생각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김정희는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이서진을 발견했어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김정희는 다가가 이서진의 옆에 섰어요. 서진아, 오늘 좀 어때? 이서진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어머님. 오랜만에 정말 마음이 편해요. 김정희는 이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서진아, 엄마가 정말 행복해.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어머님, 들어봐, 서진아. 내 며느리지만 내 딸보다 더 귀한 사람이야.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될게. 이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김정희를 꼭 안았습니다. 두 여인은 함께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꽃향기가 가득한 베란다에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세상의 모든 아픔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장우석이 퇴근해서 돌아오자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김정희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가족의 연대, 서로에 대한 신뢰,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힘.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김정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아들 장우석의 성장 과정이 담겨 있었고 며느리 이서진과의 결혼식 사진도 있었습니다. 김정희는 그 사진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는 더 많은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야겠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김정희는 평온한 마음으로 창을 닫았어요. 이제 모든 오해와 갈등은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를 잃은 슬픔도 있었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김정희는 잠들기 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우리 가족. 어떤 일이 있어도